자, 이번 시간에는 등비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또 뭘까? 자, 등비수열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같을 등자에 비율을 나타내는 비자. 그래서 비율이 같은 항들의 모임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영어로 쓰면 geometric. geometric이면 이거 도형 아닌가요? geometric sequence 또는 geometric progression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형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이런 숫자들 한번 좀 봅시다. 1, 2, 4, 8, 16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수열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는 사칙연산을 통해 가지고 알아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연속된 두 항 사이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1에다가 2를 곱하면은 얘가 나와요. 그죠? 또 2에다가 또 2를 곱하면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속 2를 곱해 나가면서 숫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한 숫자가 지금 곱해지고 있죠. 이렇게 곱해지고 있는 이 일정한 숫자를 우리는 공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common ratio. 그래서 첫 자를 띄워가지고서 R로 표기를 해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등비 수열은 공비가 일정한 숫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적인 형태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수열 AN을 줬는데 수열 AN이 A1, A2, A3, 점점점에서 AN-1, AN, 점점점 이렇게 나간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연속된 두 항 사이에 관계를 살펴보니까 R이라고 하는 값이 지속적으로 곱해져서 만들어진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 그 관계식들을 한번 좀 써볼까요?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한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한 겁니다. 이렇게. 그럼 네 번째 항은 말할 것도 없죠? 세 번째 항에다 역시 마찬가지로 또 R을 곱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곱해서 자, 여기에 n번째 항은 n-1번째 항에다가 R을 갖다 곱해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것으로부터 일반적인 형태의 항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건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AN이라고 하는 것은 A1에다가 R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쭉 해서 이거 곱하면 얘 되는 거고 또 곱하면 얘 되는 거니까 연속적으로 이렇게 곱해서 되어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구조로 우리가 주어진 식을 봤을 때 등차 수열일 때에는 다 갖다 보탰죠? 등비 수열이니까 한번 우리는 곱해 볼 겁니다. 좌우 양변을. 자, 이렇게 곱했더니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느냐면 좌측의 곱과 우측의 곱에서 똑같은 것들. 자, 이렇게 약분을 시킵시다. 이렇게 약분을 시켜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냐면 좌변에서는 AN만 남고 우변을 바라다 보면 A1 하나만 남고 거기에 곱하기 R이 몇 개인가 한번 보세요. 1, 2, 3, N-1까지. 그러니까 R이 N-1개 있는 거네.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자, 이것이 바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이게. 일반항은 수열의 구조를 정확하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상 초항 공비가 나타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도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둬야 되겠네. 자, 그 다음 등차 수열에서도 점화식이라는 게 만들어졌었어요. 어떤 거냐면 연속된 두 항 사이의 관계. 그럼 여기도 지금 살펴보면은 연속된 두 항 사이에서 작은 쪽 순번에다가 R을 곱해서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꼴이 요건데 여기 n 대신에 1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첨자를 하나씩 늘려가지고서 AN 플러스 1은 RAN이다. 연속된 두 항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면 이거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는 B에 관련된 얘기니까 B로다가 써주면 n 플러스 1번째 항을 n번째 항으로 나눠주면 R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또 등비 수열임을 나타내주는 점화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얘보다는 얘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얘를 무시해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등비 수열을 정의를 하는데 이걸 하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게 곱해지는 숫자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수열의 구조가 결정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우리 세 가지 수열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수열이 이렇게 2라는 숫자가 일정하게 적혀 있는 이런 수열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초항은 2고 그 다음에는 계속 0000 하고 만들어지는 수열. 이런 수열. 그 다음에 세 번째, 처음부터 0으로 반복되는 수열. 이런 수열. 이런 세 가지 수열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 수열을 말하다 보면 초항이 2고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겠구나.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고, 지금 우리가 이제 등비 수열을 읽고 있는 중이니까 이렇게 읽어 나갑시다. 자, 초항은 2고 공비가 1인 수열이에요. 맞습니까?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이거하고는 다른 수열이니까 수열 비N이라고 하고, 자, 초항은 2고 공비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0이 곱해진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공비가 0이 되어져 버리네. 근데 여기서 좀 난감한 게 하나 생겼어요. 뭐가 난감해졌냐면 0을 2로 나누면, 그러니까 2분의 0은 당연히 0입니다. 그런데 요 둘 사이의 비율 0분의 0이 과연 0일까?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죠? 이쯤 되니까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다른 수열, 이번에는 CN 수열이라고 합시다. 자, 초항 0이고 그럼 이때는 공비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공비는 이거는 공비가 얼마다라고 딱히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0에다가 1을 곱해도 0 나오고 여기다가 2 곱해도 0 나오고 100을 곱해도 0 나오고, 그러니까 공비의 형태가 일정하게 만들어지나요? 일정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공비가 부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일정하게 곱해지는 값을 공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비율을 얘기하는데 비율이 0이다? 0이라고 하는 값이 일정한 값인가요? 아니죠. 곱의 관한하는 일정하려면 1일 때를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여기에 써놓은 이 두 가지 경우는 등비수열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엄격하게 따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비수열을 얘기할 때는 초항이 0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이런 경우처럼, 그 다음 공비가 마찬가지로 0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걸로 정의를 합니다. 물론 수열일 때는 이렇게 하고, 뒤에서 공부할 때 우리가 등비급수라고 하는 또 중요한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때는 뭐 이렇게 돼도 허용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등비수열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조건을 따져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합니다. 이거 초항과 공비에 대한 조건 정확하게 알고 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등비수열의 점화식도 공부했고 일반항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예문을 또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수열 AN이 등비수열이에요. 자, 요것에 두 번째 항이 9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항이 243이래요. 자, 등비수열의 두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자, 이랬을 때 첫 번째 일반항을 한번 좀 구해봐라.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수열이 나가다가 보면 언젠가는 만을 넘어가는 항이 있을 거예요. 몇 번째 항이냐? 자, 만보다 커지는 항은 몇 번째 항일까?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해결이 되면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수열의 구조부터 파악해봐야 되겠죠. 초항과 공비가 나와야 일반항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두 번째 항이면 A2면 초항에다가 공비가 하나 곱해지는 거죠. 이렇게 n번째 항을 표시하기 위해서 초항과 공비가 n-1개가 곱해진 거니까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걔가 9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항이면
초항에다가 공비가 4개 곱해진 거네. 그게 243이에요. 자, 이 식을 연립을 해주면, 그러니까 이 식으로다가 이 식을 나눠주게 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나요? 아래 세제곱이 27이다. 이런 거 만들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공비는 일단 3이 되어지는 거고, 얘가 여기에 들어가니까 A1도 3이 되어지네요. 초항과 공비가 둘 다 3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항 A에는 초항에다가 공비 n-1개가 곱해져서 3의 n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어지겠네요. 자, 이게 첫 번째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몇 번째 항부터 만보다 커질까 하는 문제. n번째 항부터 만보다 커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n번째 항이면 3의 n제곱인데 그게 만보다 커진다.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는 n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 이제 지금부터 이거 지수부등식이에요. 지수부등식을 해결을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로그를 배웠네요. 그죠? 물론 n 대신에 1부터 숫자를 차근차근 넣어가면서 언제쯤 많이 넘어갈까 체크를 해봐도 괜찮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죠. 그죠? 그러니까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를 취하겠습니다. 자, 이때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n 로그 3은 여기 로그 붙으니까 얼마예요? 상용 로그 붙였으니까 4가 되겠죠. 그러니까 4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지겠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식을 정리를 하려면 로그 3의 값을 알아야 되겠네.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식을 풀 때에는 조건으로 주는데 선생님은 안 줬어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로그 2하고 로그 3은 우리 외우고 있으라 그랬죠. 로그 2가 얼마? 0.3010. 로그 3은 0.4771.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값을 알고 있으니까 자, 요 값 대신에 0.4771을 넣고 식을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n은 0.4771 나누기 4 이렇게 되겠네. 대충 한 5 정도라고 본다고 치면 8.xx 뭐 요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n번째 항에서 만보다 커진다. 그 n은 8.xx보다 커져야 된다. 그러한 자연수.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는 결론 내려졌네. 따라서 9번째 항부터 만을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네요. 됐지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항을 바라다 보면 지수꼴이에요. 그죠? 식이 지금 일반항이 지수꼴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와 대비한 수학적 기호가 뭐가 있다 그랬죠? 우리 로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로그가 붙어 있는 수열은 어떤 꼴일까? 다시 말하면 자, 수열 AN이 등비 수열인데 각각의 항들에 대해서 로그를 붙여준 이런 수열은 과연 어떤 수열일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대로 우리가 한번 읽어나가 보면 자, AN이 등비수열이니까 초항에다가 공비 n-1승 이렇게 곱한 거네요. 그런데 양변에 로그를 취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해볼까요? 자, 밑에서 씁시다. 자, 양변에 로그를 취합시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나요? 로그 AN은 로그 A1에다가 플러스 n-를 앞으로 빠져나오고 n-1의 로그 R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로그 AN이라는 요 수열의 일반항을 뽑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가만히 보니까 얘가 지금 초항이 되겠네. 그렇죠? 얘가 초항. 그 위쪽에 나와 있는 얘는 뭐예요? 이거는 잘 보니까 공차예요. 왜냐하면 n에 관한 1차식이죠. 그렇죠? 주어진 식이 n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얘가 초항이고 얘가 공차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야? 따라서 로그 AN이라는 수열은 초항을 로그 A1으로 하고 공차가 로그 R인
등차 수열이 되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 지우고 얘는 등차 수열이다. 하나의 수열이 등비 수열인 경우 그것에 대해서 적당한 로그를 취했을 때 지금 우리는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생각했는데 뭐 10이 밑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2도 좋고 3도 좋고 이렇게 로그를 취해진 수열은 등차 수열이 되어지게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죠. 그러면 이 반대편으로 가는 것도 되나? 이렇게 가는 것도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우리는 수열 AN이 등비 수열일 때 로그 AN이 등차 수열이 되어진다는 것을 한번 지금 본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로그 AN이 등차 수열일 때 AN이 등비 수열이 되어질까?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로그 AN이 등차 수열이면 초항과 공차가 있겠죠? 쓰자고. 자, 일반항은 로그 AN은 초항 로그 A1으로 보고 거기에 n-1의 공차 D를 씁시다. 자, 얘는 공차예요, 이게. 예, 공차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얘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지금 공차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여기서 로그를 띄어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로그가 있고 여기는 로그가 없어요. 그랬을 때 또 머리를 살짝 굴려주면 여기에 1이 곱해진 거라고 본다고 치면 그 1은 로그 10과 같은 거죠. 지금 10을 밑으로 했으니까 로그 10을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곱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얘는 로그 A1에다가 여기 앞에, 로그 앞에 있는 얘는 진수의 지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 10에 n-1 d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이게 진수예요. 이렇게 된 게. 됐나요? 그렇게 되면 여기 로그 띄어내서 살펴보면 A에는 A1 곱하기 여기도 좀 바꿔 쓸게요. n-1하고 D하고 자리를 바꿔줘도 괜찮죠? 그죠? 그러면 10의 D제곱에다가 n-1제곱 이렇게 쓴 게 되어지게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수열 A에는 초항을 A1으로 하고 공비가 10의 D제곱인 등비 수열이 되어지게 된다. 수열 A에는 등비 수열이다. 그러니까 반대도 얘기가 되어지는 거네요. 하나의 수열이 등비 수열이면 로그가 취해진 수열은 등차 수열이고 로그가 붙어있는 수열이 등차 수열인 경우 원순열은 진수만 띄어낸 수열은 등비 수열이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는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로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로그란다. 등비 수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도형과 연관되어져 있는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살펴보니까 도형과 연관된 부분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근데 실제로 문제 현장에서는 등비 수열에 관련된 문제를 도형과 연관 지어 가지고서 자주 출제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정삼각형을 하나를 줄게요. 자, 정삼각형 ABC를 하나를 주겠습니다. 자, ABC 정삼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2예요. 자, 이 안에서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자, 이렇게 중점, 여기 중점, 여기도 중점. 그래서 또 다른 정삼각형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여기를 A1, B1, C1 이렇게 합시다. 그래 놓고 이 부분을 날려버릴게요. 이 부분을 빼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세 부분이 남았네. 다시 그 세 부분에 대해서 또 중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래서 삼각형 A2, B2, C2 만들어냅니다. A2, B2, C2. 자, 그런 삼각형이 여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머지에도 몽땅 다 똑같이 A2, B2, C2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또 안에서 만들어진 이 부분을 또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버리자. 여기도 돼지꼬리.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는데 10번 진행을 합니다. 자, 10번 10회 시행 후
시행 후 남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두 번 작업을 하고서 남는 부분을 보니까 여기 9개의 삼각형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10번 시행을 하고 난 다음 남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게 만일에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문제가 대단히 길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몇 차례 얘기하지만 문제가 길면 상황 파악만 잘하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10번을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남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10번이 시행되어져 나가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거기서 수학적인 규칙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그림 한 번 더 그립시다. 삼각형 ABC가 있어요. 이렇게 ABC. 자, 여기에서 각 세 변의 중점들을 잡아가지고서 A1, B1, C1 하고 생각을 한대요. 자, 이렇게 잡아놨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얘도 정삼각형, 얘도 정삼각형. 그쵸? 그러니까 이 두 삼각형은 서로 닮은 꼴이에요.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A1, B1, C1은 닮은 꼴입니다. 뒤집어 쓰나요? 이렇게 쓰나요? 하여튼 닮은 꼴이에요. 닮은 꼴이면 그럼 변의 길이의 비를 알면 넓이도 우리 계산이 가능한 거죠. 살펴봅시다. 지금 현재 요 변들의 중점들을 연결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A1, B1은 AB하고 평행이면서 그 길이는 절반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AB하고 선분 AB하고 A1, B1은 서로 평행입니다. 그리고 A1, B1의 선분의 길이는 AB 선분의 길이의 2분의 1이 되어지게 돼요. 왜?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중점 연결 정리. 따라서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A1, B1, C1 사이의 넓이의 비는, 자, A1, B1, C1의 넓이는 삼각형 ABC 넓이의 몇 분의 몇? 4분의 1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지금 현재 변의 길이의 비가 2분의 1로 줄어드니까 넓이는 4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닮은 비의 제곱과 같은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날아갈 거예요. 이 부분이. 전체 넓이에서 이 부분이 날아간 게 제일 첫 번째 한 작업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알아봐야 되겠네. 자,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4분의 루트 3의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그래서 루트 3이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할 일은 이 부분을 빼는 거라 그랬어요. 이 부분을. 그럼 얼마가 남는 거야? 4분의 1이 날아가는 거죠. 전체 넓이에 4분의 1이 날아가게 돼요. 그럼 남는 거는 4분의 3만큼 남겠다. 따라서 우리 요거를 S라고 그럴까요? S 전체 넓이. 그리고 한 번 작업해서 날아간 나머지 부분의 넓이를 S1이라고 합시다. 자, S1. S1은 어떻게 되느냐면 전체 넓이에 4분의 3만 남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루트 3에 4분의 3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됐죠? 전체 넓이에서 4분의 1이 날아갔기 때문에 4분의 3만 남는다. 됐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계속 나간대요.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두 번째 작업을 해가지고서 또 나머지 부분을 날렸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에서 4분의 1만큼 날아가고 여기에서 4분의 1만큼 날아가고 여기에서 4분의 1만큼 날아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 모두 다 4분의 1만큼씩 날아가는 거니까 모두 4분의 3만큼이 남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S1의 넓이에서 또 4분의 3만큼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 두 번째 작업한 넓이는 얘는 조금 전에 작업한 이거에 대해서 S1에 대해서 얼마만큼 남느냐면
4분의 3만큼 남는다. 이렇게 4분의 3만큼씩 남아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럼 곱하기 3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가 S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포함한 게 S1입니다. 그거에 각자 4분의 3씩, 그러니까 4분의 3만큼만 남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추론을 딱 해가지고서 n번째에 관련된 내용으로부터 끌어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작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지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될까? SN은 결국 지금 현재 여기 만들어진 얘가 B가 되어지는 거고 얘가 초항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SN은 초항에다가 곱하기 공비 4분의 3의 n-1제곱 이렇게 되어지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S1이 얼마냐면 맨 처음에 작업하고 남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3의 4분의 3 곱하기 얘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되겠다. 그죠? 문제가 지금 뭐예요? 10번 작업했대요. 한 번 작업했다, 두 번 작업했다, n번 작업했다, 10번 작업하는 거니까 S10은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10제곱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지금 도형이 같은 비율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도형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오메트릭 시퀀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도형과 연관된 문제를 풀어봤는데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그 원리를 이해를 하면서 외워두면 나머지 다른 문제를 풀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